끝없이 펼쳐지는 붉은 사막. 지구상에서 가장 목마른 땅 사하라를 시작으로 곳곳에 펼쳐지는 경이의 자연. 큰 사막에서 온 낙타가 바다 쪽으로 발을 딱 디뎠다가 더 이상 못 가는구나 하고 그대로 딱 얼어붙은 것 같아요. 이제껏 본 아프리카와 전혀 다른 색다른 아프리카를 만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속하지만 이슬람교를 믿고 유럽의 문화가 섞여 독특한 향기와 색채를 자아내는 땅. 다채롭게 뒤섞인 문명과 전통은 묘한 매력으로 여행자를 사로잡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여기는 북아프리카의 진주 모로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로코까지는 아직 직항 노선이 없습니다. 여러 경유지 중 저는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약 17시간 만에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제가 처음 선택한 목적지는 북서부의 항구 도시 탕헬입니다. 아프리카 북서쪽 끝에 자리한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동시에 끼고 있을 뿐 아니라 위로는 유럽과 불과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리. 한마디로 지중해와 대서양,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교차로라 할 수 있는데요. 이곳 탕헬의 항구는 그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두 개의 대륙과 두 개의 바다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대서양, 여기는 지중해. 저쪽은 유럽, 여기는 아프리카. 그래서 지중해와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배, 또 아프리카와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 탕헬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 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경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이 이 탕헬을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는데 오늘날까지 이 유럽 관광객들을 실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탕헬을 아프리카의 관문이라고 불렀었어요. 예로부터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주요 무역항으로 유럽 국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했던 항구도시 탕헬. 이 아름다운 도시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여러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탕헬은 새로운 문화의 유입을 가능케 했고, 그런 이유로 모로코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매우 개방적인 편입니다. 이 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탕헬의 구 파스테르가를 걷는다는 것은 신성한 땅을 밟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와 파리의 상제르맹가와 더불어서 이 탕헬의 구 파스테르가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이 안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책을 쓰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것은 진짜 그 거인들의 발자국, 노벨상 수상자들과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 거인들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런 산책이에요. 항구 인근의 카페 거리입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사랑방처럼 찾곤 했다는 카페입니다. 대문호들이 남긴 체온을 확인하기 위해 모로코 현지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는 많은 사람들. 저마다 실내가 아닌 야외 테라스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앉은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이렇게 시야 가득 펼쳐집니다. 오래전 탁 트인 바다와 마주하고 앉아 작품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을 이들. 그들처럼 저도 펜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티파니에서의 아침 식사를 원작자인 트루만 카페 또는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원작자인 이안 플레밍 같은 사람들이 이 거리의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명작을 써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커피를 마시고 작품을 쓰던 그 자리에 앉아서 저처럼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묵었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전 세계의 문학도들이 이 거리로 몰려들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좋은 글귀가 생각나지 않을까 해서 여기 한번 앉아봤어요. 카페 거리와 함께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가 또 있습니다. 이 탕헤로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최초의 세계 여행가라고 할 수 있는 이분 바투타의 묘입니다. 이 이분 바투타의 묘는 탕헤로의 메디나 안에 있거든요. 이 메디나로 가는 문이 여기 있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 하나를 지났을 뿐인데 유럽풍의 신시가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랍권 국가와 도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메디나는 아랍어로 도시, 그 중에서 구시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외침에 대비해 미로처럼 복잡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좁고 복잡한 골목 어딘가에 세계적인 대여행가 이븐 바투타의 무덤이 있다니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탕헤르에서 태어나 탕헤르에서 생을 마감한 중세 최고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 그의 이름이 붙은 거리를 따라 골목 몇 바퀴를 더 돈 그때입니다. 이븐 바투타의 영혼을 모셨다는 영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700년 전 무려 30년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대륙을 누빈 대단한 여행가입니다. 아쉽게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세계적인 탐험가가 여행에 첫 발을 떼고 마침표를 찍은 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이분 바투타는 이미 중세기에 이 세계의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모로코부터 인도를 지나서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 갔다 와서 여행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 여행기를 읽고 마르코 폴로라든지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나도 모험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사실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선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분 바투타가 묻혀있는 묘가 바로 여기인데 그 대륙을 누비던 분이 이런 좁은 묘에 이런 좁은 골목에 지금 안장이 돼 있다는 게 참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사반세기에 걸쳐 낯선 곳들을 탐험한 이븐 바투타처럼 저도 저의 미지의 탐험지인 모로코에서의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엔 바다를 떠나 내륙의 산악지대로 떠납니다. 해발 660m, 산에 기대어 바다의 빛깔을 두른 산골마을 셰프샤웬에 도착했습니다. 이 셰프샤원 뒤에는 두 개의 큰 삐죽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샤웬이 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산이 쇳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동네를 셰프샤원이라고 불러요. 이 모로코는 스페인이랑 프랑스가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이제 셰프샤원 북쪽으로는 스페인 영토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셰프샤웬은 아직도 저 아래 보면은 스페인식 건물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관광 명소로 유명하지만 1920년 스페인이 점령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오지였습니다. 그런 셰프샤웬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30년대에 건너온 유대인들이 베르베르 문화와 스페인식 문화가 뒤섞인 마을의 건물들에 푸른색을 칠하면서부터였습니다. 구시가지인 메디나 입구입니다. 여기가 바로 셰프샤웬 동네 입구예요.
이 셰프샤워엔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벽을 뜯어서 세워놨어요. 이 벽 하나에 셰프샤워엔을 대표하는 모든 매력이 담겨 있어요. 이 벽에 칠해진 하늘색 페인트,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육중한 나무문,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스페인식 기와와 벽돌, 이 모든 것을 이 벽 하나가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건축의 특징을 드러내는 아치형 문과 기하학적 문양. 흙을 가공해 얹은 기와와 지붕은 스페인 건축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끝으로 건물의 파란색은 유대인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하나에 모두 담고 있는 문을 지나면 마을 광장과 만나게 됩니다. 광장엔 15세기에 건설된 성체인 가스바부터 옛 모스크까지 모두 500년 세월이 넘도록 건장함을 과시합니다. 이제 광장을 지나 경사진 산비탈을 따라 올라가면 그 유명한 파란 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지를 치며 굽어드는 미로 같은 골목들. 마을을 구경하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마무리하던지 여행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코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셰프샤워엔의 이 온통 하늘색인 이 집들을 보고 어떤 여행자들은 여기가 이제 스머프 마을 같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제 느낌은 어떠냐면은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동네가 된 것 같아요. 이 공기 자체가 하늘색으로 꽉 차서 숨을 쫙 들이쉬면은 하늘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골목길 몇 번만 돌면 금세 제자리로 돌아올 만큼 작은 마을이지만 골목을 돌 때마다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저마다 햇빛에 바랜 듯 바람에 씻긴 듯 지중해의 물빛을 닮아있는 집들 때문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셰프샤워엔에서도 가장 예쁜 골목길로 꼽힌다는 골목이 나타나게 됩니다.